Honey, it's baby tim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그 다음에는 게임에 대한 게임에 임하는 선생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세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는 진짜 간단한 게임, 막 4세한테 갔는데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되고 이게 절로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 정말 간단해야 돼요. 정말 간단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가져가셨으면 마이크로 rabbit, 누가 해볼까 하고 마이크 주시고 rabbit 시작! rabbit! 와! 이 정도예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보통 아이들한테 come out 하시잖아요. 근데 4세는 come out, no.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 바로 아이들이 앉는 매트 바로 앞에 앉으셔서 뒤에 아이들까지 다 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게임 시켜줄 땐 선생님이 직접 그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그 아이가 한번 나오는데도 시간 되게 걸려요. 막 일어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친구 밟기도 하고 또 한 번 나왔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게임은 해주시고 리액션으로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전에 우와 선생님은 게임 어떤 친구들 시켜주냐면 진짜 예쁘게 앉아서 눈 이렇게 이때면 이렇게 뜨고 귀 이렇게 쫑긋하고 손 딱 지켜가지고 무릎 위에 딱 올리고 그리고 막 춤추는 아이 이런 아이 시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는 요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춤추고 시켜 이런 거는 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 꽉 찍혀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친구 누군가 볼까? 선생님 그런 친구들만 시켜줘 막 이래요. 이제 그런 친구를 시켰어. 그러면 식상하잖아. 다음에 또 똑같이 이번에 시켜줄 친구도 눈도 그렇게 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앉아가지고 만세하는 친구 시켜줘야겠다. 막 이러면 다들 애들이 와 이러면서 막 만세하고. 그래서 이제 재미를 좀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자칫 만세했다가 이제 수업 태도가 좀 엉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걸 다 핸들링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주시면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 수업 선생님한테 쏙 빠져서 수업에 집중을 슉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5세는 그렇게 뭔가 선생님이 미션을 줘서 아기반에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자세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태도도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 이런 친구는 게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줌으로써 분위기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5세 친구들 게임할 때는 한 명씩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와서 직접.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막 멋있게 앉아있거든요. 그 다음 6세 아이들은요. 소그룹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아주 좋아요. 뭐 4-5명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한 4그룹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 3명에서 5명 사이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쯤부터 굉장히 빨리 배우는 친구와 조금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친구로 이제 나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막 튀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다운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 친구들만 데리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들 당연히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기회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이 다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면 다 얘네가 대답하고 뭐 하라 그러면 다 얘네가 한다 그러고 얘네는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들 우리는 집중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빨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친구도 요 그룹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그룹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제가 3명에서 5명 사이로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잘하는 아이들, 뭐 보통 잘하는 아이가 뭐 15명도 다 15명이거나 뭐 10명 잘하고 나면 이러진 않아요. 보통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각. 잘하는 애가 1명 정도는 그 팀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잘하는 아이에게 사명이 생기죠. 우리 팀을 잘 이끌어줘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도 같이 잘하자 하면서 답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끌고 나가려고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조금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소극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고 그리고 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도 받고 그리고 친구가 알려주니까 자신감도 빨리빨리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팀
팀으로 내기를 나눴는데 한 팀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속임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4팀이 있었는데 1, 2, 3, 4팀 중에서 3팀만 1점을 못 받은 상태야. 그럼 3팀 앞으로 가서 걔네들만 좀 잘 들리게 문제를 내신다던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문제를 내셔서 뭔가 다 비슷하게 승리할 수,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게임을 유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렇게 혼자 남는 친구들이 없을 수 있도록 6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전부 데려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세는요, 아주 열정적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반으로 딱 나누세요. 반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서로 좀 많이 좀 부딪힌다. 야, 남자는 저리가, 여자는 저리가 이런다. 그런 아이들은 꼭 혼합하세요. 남자, 여자. 섞어서, 남자, 여자 섞어서. 왜냐면은 오히려 남자 대 여자 해버리면 오히려 더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더 저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혼합시키시고, 만약에 남자, 여자 그렇게 막 서로 뭐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한다던가 뭐 싸울 것 같은 분위기 아니면 남자 대 여자도 아주 좋아요. 서로 오히려 더 자극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는 꼭 승리하는 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7세 수업을 하실 때 주셔야 되는 점수가 있어요. 자세 점수, 기다리는 점수, 단합 점수, 배려 점수, 위로 점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심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팀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못해서 졌어. 그러면은 그 원망을 그 아이는 그 같은 팀의 아이들의 원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수를 중간중간에 심어 놓으시면 야, 너 때문에 졌잖아! 이러다가 친구 졌음에도 그 친구를 배려하면 1점 주신다고 얘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 애들이 연기라도 한다니까요. 점수 받으려고 괜찮아 이러면 오! 친구 위로 점수 우정 점수 1점 획득! 하고는 점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점수 받는 거죠. 그러면 싸울 일도 없이 선생님들이 아주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세 아이들 수업에서는 단합심을 이끌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E팀, A팀 대 B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싸운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 대 선생님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어 맞추기 같은 거 하면 칠판에 너희들 대 선생님 이렇게 써놔요. 칠판에. 그리고 자, 너희들이 맞추면 너희들 1점, 못 맞추면 내가 1점 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완전 하나로 똘똘 뭉쳐요. 야, 니네 똑바로 해. 정신 똑바로, 눈 크겠다. 무조건 맞춰. 우리가 얘기해야 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못 맞춰서 실수하면 제가 1점을 받잖아요. 아싸, 선생님 1점. 져라, 못 맞춰라 이러면서 막 쇼해요. 그럼 아이들이 더 막 오기가 생겨서 야,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나 자세 점수나 예의 점수나 이런 거는 계속 심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연령별로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 연령별로 하면 좋은 게임에 대해서 몇 가지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세는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좀 귀엽고 예쁜 교구제를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한 번이라도 만지고 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잘하면 스티커 있죠, 선생님들. 그 외에 1,000원에 막 여러 장 들어있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귀여운 거,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수업 끝날 때마다 항상 스티커 다 손등에 붙여주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서 바닥에 붙든 떨어져서 없어지는 상관없고 나는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라는 그 인식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선생님 있는 거 다 줘. 그래서 막 선생님 교구도 만지게 해주고, 그리고 막 선생님 스티커 맨날 수업 끝나기 전에 막 주고 가. 와, 그것만으로도 자세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세는 리액션과 그리고 이런 거 귀여운 거 지우는 거 만지게 해주는 거 이런 것만 뭐 잘 하시면 돼요. 5세 아이들 수업 같은 경우에 제가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임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숨바꼭질이에요. 단어 그 주에 배워야 되는 키워드 단어가 있거나 혹은 저는 알파벳 같은 거 가르칠 때도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따당 따당 소라 하면 아이들이 어떡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숨죠. 그죠? 그리고 꼭 깨요 하면 잘 잤다
하고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놓으세요. 그래서 따당 따당 땅 소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배로 가까이 해서 무릎을 세우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트에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는 게 약간 보기 안 좋아요. 약간 선생님이나 혹은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자세래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어느 원에서는 그 소라가 금지였어요. 그런 거 잘 알고 수업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기게 한 다음에 어차피 아이들 매트에 아빠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리라고 하세요. 콕콕 숨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소라 하면 엎드려. 눈 가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따당 따당 땅 소라 하면은 꼭꼭 숨어야 돼요 하고 이렇게 숨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가지고 계신 카드를 여기저기 그 반에다 숨기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숨바꼭질 놀이예요. 근데 선생님이 숨기실 때요, 아이들이 100%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그 설레발과 밑밥 깔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숨기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 든 친구는 게임 출발을 못해. 이거 숨바꼭질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 숨기고, 출발을 못한대. 오와 근데 진짜 한 명도 고개 안 드네. 오와 선생님이 지금 이거 숨기고 있는데 게임 방법이 잘 찾아와야 되는데 얼굴 들고 선생님이 어디 숨겼나 보면은 선생님이 출발할 수 있게 못한데 매트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숨기시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그럼 아이들한테 꼭끼요 하면 아이들이 잘 잤다 일어나면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 강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담임 선생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른 영상으로 수업 외에 우리가 또 잘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담임 선생님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선생님을 꼭 우리가 함께 선생님이랑 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에서 뛴다. 근데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절대 반에서 뛰지 마세요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으세요 하는 순간 아이들은 뛰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기도 하겠고, 그리고 아이들을 못 뛰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넘어져서 다치고 사고 날까 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이들에게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alking with a tiptoe.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찾기를 약속하시는 거죠. 뛰어가거나 빨리 가거나 하는 친구는 매트로 와야 돼요. 못 찾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살금살금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다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는데 엄청 귀여워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주셔서 담임 선생님도 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질서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찾은 아이는 선생님에게 역시나 살금살금 와서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읽어야 돼요. 만약에 못 읽어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놓고 와 다시 찾아볼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 게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Guess What 게임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이제 뒤에 숨겼다가 아주 스피디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Everyone guess what? 그럼 애들이 못 봤어요. 그럼 one more time.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카드가 뭔지를 단어로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이제 막 아이들 절대 못 맞히겠다고 막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맞출 수 있는 스피드로다가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엔 꼭 슬로우 버전 꼭 한번 넣어주세요. 이거 아시죠? 이거 슬로우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얼굴 막 쓰세요. 자, 6세. 저는요 1년을 이 게임만 한 적이 있어요. 이 6세 반이랑. 이게 뭐냐면요, 속닥속닥 게임, Whispering Game이라고 해놓네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영어의 수업이 이제 단어, 문장 익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스토리텔링 하고, greeting hello 하고, 이제 스토리텔링 하고,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나왔던 이제 주요 키워드를 이제 아이들이 가르칠 때 그냥 단순하게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카드로 아이들이 단어를 익힐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월요일날 많이 수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에 가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갔을 때는 무조건 쏙닥쏙닥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날 딱 들어가자, It's Whispering Game
게임 데이 하여 그 아이들이 와 되게 좋아요. 1년인데도 1년 내내 좋아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들이 두 팀으로, 선생님이 2팀 이상 넘어가면 핸들링이 안 되세요. 2팀으로 해서 그 반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줄 기차로 쭉 앉으세요. 한 줄 기차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제 한 줄 기차로 쭉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각 팀에게 다른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A팀 앞에 있는 친구한테는 귓속말로, 당연히 뒤에 친구 뭐 귓속말로 전달하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귓속말로 rabbit 하면 그 친구가 뒤를 돌아서 그 친구한테 rabbit. 그럼 그 친구가 그 뒤에 친구한테 rabbit. 그럼 그 친구가 그 뒤에 친구는 rabbit. 전달해서 맨 마지막 친구가 일어나서 정답은? 하고 얘기하셨을 때 rabbit 하면 정답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같은 걸로 하면 서로 들려요. 그래서 얘는 rabbit이면 얘는 bear. 그날 배워야 하는 단어 중에 이제 골라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게임을 하실 때 모든 연령 다 공통사항인데요. 성공했을 때 아주 크게 리액션 해주시고 땡도 크게 리액션 해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도 굉장히 크게 리액션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답 있을 때 You're right! 이게 아니고 저는 성공! 이걸로 통일했어요. 실패! 아깝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게임의 하나의 어떤 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반응했을 때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성공이면 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영어로 You're right! 이 정도면은 그 정도면 만약에 성공! 이러면 애들이 와! 이게 될 수 있도록 정답과 정답 아닌 것 얘기하실 때도 재미있게 리액션 크게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6세랑 진짜 재미있게 했던 거는 제가 왜 6세는 수업할 때 3, 4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해서 게임을 하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6세 되면은 4, 5세까지는 아이들이 바닥 책상에서 할 경우가 많은데 6세부터는 다 의자에 앉는 책상에 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6세 아이들은 다 이제 자기 이게 분단별로 무슨 분단 해서 4, 5명씩 이미 앉는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단별로 가라고 해서 앉아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매트에서 선생님이 3, 4명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 게임을 하실 때 선생님이 A팀 먼저 갑니다. 자, 나머지 팀들은 쉿 하신 다음에 A팀한테 예를 들어서 레빗 카드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게 레빗이라고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레빗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보여주신 다음에 자, 너희들 A팀 회의하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숙여서 한 친구만 정답을 알면 안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1, 2, 3 하면 모두가 rabbit 이라고 하면 A팀 셀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회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의해. 다 같이 똑같이 선생님이 1, 2, 3 하면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숙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아이가 잘 모르는 아이도 가르쳐주면서 손딱 야 rabbit 뭐라고? rabbit 알았지 rabbit 준비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 했던 거 풀고 하면 선생님이 1, 2, 3 하면 아이들이 rabbit 하면 정답 하시면 아이들이 우와 그래서 A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팀씩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B팀, C팀, D팀이 떠들겠어요? 안 떠들겠어요? 떠들겠죠. 그래서 기다림 점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 기다린 팀에게 점수가 간다라는 건 꼭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팀 할 때 잘 기다려주고 들어주는지 그것도 점수로 꼭 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안 떠들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그룹끼리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세는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되게 수업에 가서 즉흥적으로 했던 게임들도 되게 많고 좀 다양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스피드 게임은 뭐 너무 쉽죠. 근데 스피드 게임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2팀으로 나눈 상태에서 팀의 대표가 나와서 카드를 들고 선생님 대신해서 이렇게 해서 팀원이 맞출 수 있게 하는 스피드 게임도 있고요. 선생님이 타이머 핸드폰으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A팀 쪽에서 자 카드 뭐 10장이면 10장 가지고 자 레디 고 해가지고 어느 팀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카드를 맞추나 이렇게도 스피드 게임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했던 게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한 팀에 10명이 있으면 10개의 단어 카드를 가져가셔서 다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작! 하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들면서 크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면서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부터 뭐 rabbit, bear, crocodile, elephant 자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B팀으로 기회가 가는 거예요. B팀도 당연히 카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친구부터 또 rabbit, bear 갖고 있는 거 차례대로 얘기하는데 또 틀리면
옆에 팀으로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맞추는 팀이 먼저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거. 요런 게임도 아이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말해요. 저랑 같은 세대가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가족 오락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족을 라떼인가? 자, 가족 오락관에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뭐냐면 4명이나 5명 정도가 앞으로 나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방향을 보고 다 서요. 한 줄기차로 서되 한쪽 방향을 보고 다 서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 맨 끝에 있는 친구한테 톡톡 쳐요. 그럼 그 친구가 뒤를 돌아요. 선생님을 보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야 하는 카드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그 카드가 monkey였어요. 그럼 그 친구가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오케이를 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 저쪽 보고 있는 친구 바로 앞에 있는 친구를 톡톡 쳐요. 그럼 이 친구가 또 뒤를 돌죠? 그럼 걔가 이제 몸으로 행동을 하죠. 몸으로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뒤를 돌아. 그 자기 앞에 있는 친구 톡톡 저분께 톡톡 치면 걔가 또 뒤를 돌아. 그럼 걔가 또 해.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정답은 하면 친구가 monkey 하면 성공하는 게임. 이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있는 친구들이 답을 말한다거나 잘 봐주지 않고 떠든다거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 그 앉아있는 팀.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이너스 1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세 점수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게임이 자칫 어수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자세 점수는 꼭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몸으로 말해요 게임 이거 아이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폭탄 게임이 있어요. 폭탄 게임은 뭐냐면요. 옛날에 한때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구 모양 주스가 편의점에서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스 사가지고 먹어서 그 안은 깨끗이 닦아서 말린 다음에 그 안에 뽕뽕이 같으나 아니면은 까만색 종이를 이렇게 오리시거나 해서 뭔가 폭탄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가서 이거 폭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거짓말. 선생님 진짜 터졌다? 선생님 머리 다 삐쩍삐쩍 뽀쪽뽀쪽 다 쓰고 난리 났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오지랖을 떨어요. 아이들이 당연히 안 믿죠. 근데 그냥 오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선생님이 들고 계신 상태에서 이 폭탄을 맨 앞에 있는 아이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라인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왼쪽에 끝에 있는 친구부터 폭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딱 보여주면 그 친구가 그걸 읽는 거죠. Rabbit! 그러면은 읽은 친구가 그 옆에 친구한테 폭탄을 패스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음 카드를 넘기시면 Bear! 그러면 또 그 친구가 그 옆에 친구한테 폭탄을 패스해요. 근데 Lion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Lion을 몰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카운팅을 가는 거죠. 1, 2, 3 하면 빰! 하고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이 안 터지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1, 2, 3 하면 우리 다 같이 빰! 소리를 내줘 얘들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만으로 되게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빵 터진 친구들 마상 상처받지 않도록 다음 카드로 다시 그 친구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실패자로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틀리는 친구도 가끔 나와요. 빵! 이렇게. 근데 그것도 게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잘 선생님이 핸들링 하실 수 있다면 그냥 기억해 봐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영향을 받아서 수업이 좀 어수선해질 것 같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땡땡이는 장난쳤으니까 패스하고 다음 친구한테 넘어갈 거야. 다음엔 이렇게 한번 경고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 게임 되게 좋아했었어요. 몬스터 뭐냐면 흔히 행맨이라고 하시면 알아요. 사실 그게 행맨이 알파벳을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그 게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서 사람 매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잔인한데 그 게임 방식은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몬스터 게임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레드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줄을 추시는 거죠. 띵띵띵. 만약에 bear이다. 그럼 선생님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bear.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개를 땡땡땡. 자, guess what?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아무거나 얘기해들아.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해서 이제 한 명씩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알파벳을 아무거나 얘기해요. 그래서 bear이면 B-E-A-R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C 했어. C는 여기 내 bear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C는 안 들어가요. 하면서 밑에다가 안 들어가는 거 써주시고 반복해서 똑같은 거 실수하지 않도록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틀릴 때마다 칠판에 몬스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틀리면 결국 몬스터가 완성돼서 너희들이 제가 먹었다 하고 끝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몬스터를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한 번 틀렸을 때
one.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걸 했을 때는 몬스터를 더 이상 그리지 않죠? 틀렸을 때만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one. 그 다음에 눈 two. 세 번 틀렸을 때 three. 네 번 틀렸을 때 four. 못생기게 그릴수록 아이가 좋아해요.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이런 식으로 뭐 점을 그리셔도 되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못생기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그런 몬스터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틀리면 몬스터이 완성되면 선생님이 승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는 그 파닉스 단어나 키워드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익힐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단합이죠, 단합. 단합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맞추면 너희들이 1점, 틀리면 내가 1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좀 짧게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전달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이들 연령별로 그 아이들의 특징과 어떻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라는 걸 잘 알고 수업을 준비하시면 좀 더 성공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들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 가셔서 우리 영어 선생님 너무 좋아, 선생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나는 선생님 때문에 영어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슬기로운 티칭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에요. 저희가 영어 선생님들이 요 영어 강사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플렉스 아시죠 여러분? 플렉스 약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추구하시고 가끔 내 돈을 좀 쓰셔야 돼요. 돈을 쓰시면 좋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자르고 만들기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우스꽝스럽고 희한한 교구를 가져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중에 유독 큰 편의점들이 있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둘러봐요. 어떤 걸로 가져가면 아이들이랑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기 많이 갔어요. 나르는 호랑이. 별로 아직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되게 신기한 교구로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따란! 이거 예전에 개태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1년을 버틴 적도 있어요. 이런 거 애들 되게 좋아해요. 한번 껴보는 기회에서 수업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유후 가져가면 또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한도 안에서 아이들한테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렉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비가 플렉스 하러 나르는 호랑이와 뭐 몇 군데를 가려고 하는데요. 가서 뭘 구입해 왔는지 플렉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혹은 조금이라도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클릭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See you later. Bye bye.